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집값이 위험한 수위로 계속 오르자 정부가 오늘 사실상 불시에 미니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른바 12.16 대책으로 명명할 수 있는데 솔직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집값을 잡을 의지를 보여줬다는데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오늘 다주택을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폐지하고 매물을 유도하였듯이 악법 중의 악법인 임대주택 사업제도를 폐지하고 2, 3년 한시적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매물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는 보합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며 달러는 약세, 금과 은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구름이 아주 시커멓게 치고 올라가네요. 무엇으로 보입니까? 자, 여기 눈이 있네요. 코도 있고, 자, 입을 크게 벌렸죠.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동산 악마가 점점 키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력가들 몽땅 팔았다. 이제 낌새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집값 하락, 버블 폭발, 상투장에 매입하신 분들은 어쩌나. 자, 이 소중한 자산을 간절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12.16 부동산 대책 한번 오늘 어떤 내용들이 핵심인지 헤드라인만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은 저의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주택 중과세 6개월 한시적 면제, 즉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집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매물을 밖으로 끌어내야죠.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이렇게 면제하기보다 세금 혜택을 더 줬어야 돼요. 원래 혜택을 더 주고 단 기간을 정해주고 새로 매입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애야죠. 아주 세게 나가야죠.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임대주택 사업을 폐지하는 게 근본적 원인이죠. 즉 임대주택 사업자들도요, 이 다주택 이번에 시행했듯이 한 2년이나 3년 정도 비과세 혜택의 여건을 주면서 매물을 유도하고요. 그런 다음 이 혜택하에서 매물이 쏟아진다면 집값은 뭐 자연스럽게 안정이 될 겁니다. 악법 중에 악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시행했으니까 끌고 간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임대주택 사업이야말로 최고의 악법이라고요. 자, 두 번째, 투기 또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제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거예요. 왜?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자기 현금 주고 사야 합니다. 무주택자 대출 20% 또는 대출 대폭 축소. 자, 이렇게 확대 지어 나가야죠. 1주택자도 마찬가지겠고. 자,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대출을 전면적으로 저는 축소시키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상제 서울, 과천, 하남, 광명 확대. 서울 상당 부분으로 확대됐고요. 과천, 하남, 광명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동으로 따지면 27개 동에서 322개 동, 거의 8배, 9배 이상으로 확대됐죠. 수도권 전면 확대를 해야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한 번에 세게 때려야지 왜 찔끔찔끔해서 내성을 키웁니까? 자, 아직도 정부가 좀 정신을 이 부분은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만이 아닙니다. 왜 수도권만 해요? 대구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합니까? 세게 때려야지. 자, 그 다음에 청약 투기 과열 10년, 조정지역 7년간 재당첨 금지, 전매 제한도 역시 10년으로 완벽하게 금지시켜가지고 당첨된 사람들이 투기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부세, 양도세를 강화했죠. 이번에 공시가 현실화. 자, 상당히 그래도 공시가까지 현실화 시킨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강화가 있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 기준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뭐 최대 4배까지 강화시켰다고 하는데 그건 금액 센 거나 의미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확대시켜야 할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에게는요, 세금 혜택을 줄 이유가 없어요. 서민들이 집을 가지고 투기하고 장사하는데 그걸 정부가 합법화하고 세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 과열 지속되면요, 내년에 2020년 1, 2월 또는 3, 4월경, 아무튼 상반기경에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일단 보여준 겁니다. 갭투자 금지법, 이것도 지금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갭투자를 아예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최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임대주택 사업 폐지시키고요. 갭투자 금지를 아예 시켜버리면 집값 안 올라가요. 지금 다 투기하면서 집 사지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기업과 투자자들 부동산 몽땅 지금 팔아짓기고 있어요.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꼭지에서 집을 잡은 사람들이나 다주택자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전부터 삼성이 계속 팔아치우기도 했지만 대기업, 연예인들,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판다는 것은요, 여기는 아주 대규모의 전문가 그룹들이 있는데 이 기득권층이 부동산을 판다는 것은 지금 세계 경제 조짐이 수상쩍고 집값도 많이 올랐고 정부 정책도 심상치 않다. 이제 먹을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삼성 2016년 기준으로 2조 매각했고요. 여의도도 지금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CJ그룹 1조 이상 지속적으로 지금 매각 중이에요. 또 신규 매각도 검토 중입니다. 롯데리츠 백화점을 포함해서 1조 이상, 신세계 점포 1조 이상, 홈플러스도 수천억 원대 매각, 한진그룹 종로와 제주 땅 역시 매각하고 있고요. 다주택자들도 지금 매도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과세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 끼임새가 이상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중과세 폐지해서 그나마 좀 더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과세뿐만 아니라 대폭 양도세를 삭감시켜 줬어야죠. 그래야 매물이 더 튀어나오죠. 젊은 층 매입. 자, 이효리, 박규리, 홍석천, 소지섭 등 연예인들, 기타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새롭게 매입하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 정치인들, 뭐 김종필을 포함해서 정치인들도 상당히 지금 매각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투자 집단이 매각을 한다는 것은요, 부동산 끝물의 아주 강력한 징조입니다. 부동산 끝물의 징조는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몇 가지 해볼까요? 30대 그리고 외지인이 매입한다. 자, 부동산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매입한다. 이것은 끝물의 징조고요. 다주택, 대기업 등 부동산 자산가들이 매각을 한다. 이거 역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비아파트, 대형 평형 이것을 매입하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요. 좋지 않은 곳, 그 다음에 최저가 대비 지금 이미 2배 올랐고 최장 6년까지 상승하는 등 지속적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은 계속 하락 중이고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부동산의 끝물 징조고 각종 데이터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부동산 하락의 강력한 이슈. 자, 오늘 발표되었지만 정부의 제3차 미니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추가 강력한 대책까지 필요했다. 정부의 부동산 잡으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정부가 속칭 집값 주도 성장, 불로소득 성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만큼 가만히 있었잖아요. 자, 정말 무정부 상태였었어요, 부동산에. 그런데 오늘 이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그나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근데 저는 이게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정부가 총선 이전이라도 지금 민심 위반을 걱정했던 어쨌든 대폭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부동산 하락 기류. 지금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계속 글로벌 하락, 다른 나라 도시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경제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부자들,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 이 선두층, 상류층들이 매각하고 있다는 것은 집값 하락의 위험 수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위험한 가구들이 누구냐? 특히 2018년, 19년에 꼭지장에서 부동산을 매입하신 분들은 아주 신중하십시오. 만약에 나는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 그런데 뭐 별로 시세 차익도 별로 없고 뭐 어떤 경우는 비아파트를 잡는 바람에 뛰지도 않았다. 그럼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그런 걸 왜 끌고 갑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오르지 않았다면 세금 문제가 없다면 파시고 이제 비과세 상태다. 그럼 이건 뭘 고민합니까? 좀 매도를 강력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에 현금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은 대세 하락으로 진입하게 되면요, 나중에 집값 하락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3040 외지인 등 아마추어 이분들
지금 뒤늦게 집을 매수했잖아요. 그런데 매수했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뭐 집을 한번 매수하면 10년 끌고 가라 이런 법 없잖아요. 손실 안 보는 선에서 매도도 생각을 하세요. 다주택, 고가주택자, 비아파트 보유자 이런 사람들은 매도 영순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혜택 줄 때 파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하락장이 한번 올 텐데 반드시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좋은 조건으로. 자, 이제 정부는 정신 차리고 부동산을 확실히 잡아라. 사실 오늘 갑작스럽게 발표되기 이전에 자, 이렇게 정말 정권을 상당히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 역대급 집값 폭등 왜 눈 감나? 정말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하락론자들 아무 말도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또 상승론자들 마치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집값이 뛴 것이냐 호도하고 있잖아요. 규제를 강화해서 뛴 게 아니라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뛴 거예요. 박원순 오죽하면 옛날에 집값을 폭등시켰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저소득층 상황 처참하다. 집값 잡을 권한을 자기한테 달라. 이거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만큼 집값이 지금 엄중하게 뛰었다는 거예요. 이건 나는 좋게 봐요. 지금 누구라도 나서가지고 집값을 잡아야죠. 지금 국토부에다가 집값 맡겨갖고는 난리 나게 생겼어요, 집값. 여러분들 지금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경실련, 지금 박원순이든 경실련이든 다 속칭 말하는 문바족 아닙니까? 제 말 맞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정부 정책엔 집값 안정 방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욕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집값이 계속 뛰고 있으니까. 두 답을 세 답을 뛰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올해 마이너스라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한국감정원은 감축이 급급하고. 집값 폭등 국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오죽하면 토론회까지 개최하자고 지금 말이 나오겠어요. 이건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게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게 아마 그 부들부들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뭐 이제 집값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해야죠. 부동산 안정은 정부 의지의 문제. 그냥 하면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잡을 수 있다. 집값 폭등이 신혼부부를 억대 빚더미에 올려놨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신혼부부들, 30 세력들 지금 난리 났어요. 잘못하면 집값 폭락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미 버블 구간에 진입했다. 그래도 집값은 더 오른다라고 아직도 호도하는 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아니 버블을 인정하면서 집값이 폭등한다는 건 또 뭐예요? 자, 분양가 상한제 추가 규제와 매매 거래 비율 이번에 보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도 확대됐지. 이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과천, 광명, 하남까지. 그리고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은 정비사업 이슈 지역들로 확대시켰어요. 집값 상승 선도지역 방금 말씀드렸죠. 쭉 특히 경기도의 광명, 하남, 과천. 다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성남 지금 재개발 뜨거운데 왜 성남은 빠뜨렸나요? 분당은 왜 빠뜨렸죠? 자, 정부가 아직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 대비 매매가 비율 지금 예전에 2015년부터 19년까지 65, 60, 47, 42 여기부터 2019년 그나마 많이 낮아졌는데 41% 결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것도 아니죠. 물론 전체적인 매매량은 줄었어요, 많이. 특히 11월 달 들어서 팍 꺾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 전체 거래 대비 매매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줄지 않았다는 것은 30대가 얼마나 불안해가지고 집을 많이 매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통계 자료 한번 보세요. 이 세 개. 화가 좀 날 거예요. KB 부동산 매매 가격. 자, 지금 최근 30개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45.2%. 그리고 올해 4.2%가 상승. 근데 부동산 114 거의 비슷해요. 40.8, 18.3. 사실상 지금 부동산 114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한국감정원 보세요. 10.9. 세상에 문재인 정부 때 10% 뛰었대요, 집값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집은 다 100% 뛰었다고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하락이래요. 이거 정말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게
국토기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뭔 정책을 제대로 나오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집값이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책을 내놓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왜 기습 발표는 또 합니까? 이제 불안하거든요. 선거가. 자,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한 배경. 풍부한 유동자금과 저금리. 자, 66. 경제 원칙 무시한 규제. 규제가 54. 솔직히 말하면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태도가 문제죠. 뭐 규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규제는 해야죠. 공급 부족. 54. 다주택자 투기. 저는 2번입니다. 2번. 솔직히 유동성, 뭐 저금리, 저금리는 경제가 나빠서 그런 거고, 공급 부족. 이건 2013년에 비해서 나빠진 거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훨씬 좋아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집값은 더 뛰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정책, 미지근한 태도다. 부동산 거래 위험수위 넘었다. 30평대 묻지마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 보시면 2018년 7월, 올해 10월. 자, 지금 1만 건 거래량이 10월 달에 대폭 증가했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2만 건 꼭지 찍고 5천까지 떨어졌다가 1만 7천. 거의 지금 비슷하잖아요, 작년하고. 다만 11월 달에 와서 좀 꺾였어요. 자, 연령대별 매입 비중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10월 달 보니까 20대 이하도 만만치 않고 30대 보세요. 31.2. 30대는 돈이 제일 없는 세대예요. 그런데 무슨 31.2. 40대도 만만치 않죠. 경험이 있는 50대, 60대, 70대는 별로 집 매수를 안 하는데 이 상투장에 그냥 파상적으로 특히 30, 40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대출도 풀로 받지만 이분 사람들이 연봉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신용대출도 특히 회사 쪽을 낀 신용대출은요. 뭐 은행권 대출하고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받고 이거 마구잡이로 받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게 해야 돼요. 정부가. 신용대출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요. 특히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나중에 집값 폭락했을 때 어떤 문제가 터지겠습니까? 자, 최근 경기도 주가 매매 수급 지금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집값에 또 이상 징후도 보여집니다. 지방 부울경이 조금씩 꺾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겠죠. 언제까지 뛰겠습니까? 자, 한번 분위기가 다운되면요 바닥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신중해라. 부동산 상승률 폭등 조짐 버블 터진다. 자, 서울 쪽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2017년 전국 서울 아파트값 월간 상승률 보면 이게 2017년이고 이게 2019년이거든요. 보시면 서울 이 빨간색이에요. 특히 2018년 9.13 직전에 이렇게 꼭지 찍었죠. 그러면서 빠지고 자 이게 0이거든요. 0 밑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어때요? 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보고 자료에도 이래요. 전국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 계속 가만 놔두면 이렇게 나중에 얘하고 맞닿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지금처럼 30대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집을 매수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죠. 주요 도시별 PIR 규모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베이징, 홍콩 한번 볼까요? 먼저 자, 베이징과 홍콩. 여기 홍콩 보시면 쭉 올라가는 곳은 나왔죠. 이게 지금 2019년 중반이거든요. 홍콩 사태 이후에 지금 꺾이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고 지금 베이징은 이미 하락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제 런던 보세요. 런던 집값 비싸기로 유명하잖아요. 자, 좀 올라간 듯 하더니 계속 하락해가지고 여기 지금 하락하고 있죠. 자, 하락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서울인데, 이 진한 색깔. 서울 보시면 계속, 어때요? 2015년부터 계속 올라가는 표시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사실 얘하고 맞닿았겠죠. 이제 계속 올라왔으니까. 자, 런던하고 지금 서울, 어디가 잘 사는 도시나요? 런던이 훨씬 잘 살죠. 그런데 집값은 차이가 안 나네요. 그리고, 자, 뉴욕하고 도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뉴욕 연두세 계속 하락하고 있죠. 맨하탄을 중심으로 계속 하락 중입니다. 도쿄, 자, 한동안 올라가는 듯 하더니 다시 또 하락 추세죠. 결국 이 파란색의 서울의 위치, 결코 집값이 싸지 않잖아요. 여기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국민소득이 제일 지금 좋지 않는데 지금 이제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앞으로는 이제 좀 떨어질 일만 좀 남은 것 같아요. 물론 내년 초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 대책 보고 판단을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지붕으로 쌓은 이 돈다발들이 계속 하늘로 치닫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좋지 않은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정부는 부동산을 잡는 신용만 하면서 집값 주도 성장을 꾀한다는 의심을 받았었는데 오늘 대책이 종합대책으로서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대주택 사업 폐지, 주택거래 허가제, 1주택자 갭투자와 주담대 금지 같은 강력한 대책을 곧바로 수행했으면 합니다. 하락하면 상승을 유도하고 상승하면 하락을 유도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방송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이 미래를 환하게 받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